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현대인의 필수 음료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간단한 수다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경우 등에서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 겸 간편하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곤 하죠. 얼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시원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얼음이 전부 녹아 주변의 공기의 온도와 비슷해지게 될 것입니다. 온도는 결국 작은 입자들의 운동이라는 것은 제 채널의 열역학 영상을 통해 이미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지금 미지근해졌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이 차가웠을 때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보다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작은 알갱이들에게 누군가 운동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요. 공기와 접촉하고 있었으니 공기 분자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게 운동 에너지를 제공했겠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이 역으로 공기 분자에게 자신들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점점 차가워져서 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흐름은 특정한 흐름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공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약 이게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경우라면 뜨거운 아메리카노에서 공기로 에너지가 흘러가죠.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 다시 말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볼츠만의 열역학적 엔트로피 공식과 샤넌의 정보 엔트로피 공식의 형태가 일치함을 통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법칙에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트로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칸막이에 분리된 투명한 상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자의 한쪽에는 흰색 공,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노란색 공을 채워볼 것입니다. 이제 이 상자의 가운데 이 칸막이를 제거한 뒤 천천히 상자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점점 흰색 공과 노란 공이 섞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흔들면 흔들수록 두 공들은 점점 더 고르게 섞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공이 고르게 뒤섞인 상태에서 상자를 마구 흔들어 처음 공의 경계가 나뉘어 있을 때와 같이 완벽하게 두 공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된 두 공간이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라면 흰색 공 하나가 어느 한쪽에 위치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만약 실험 전에 사용했던 흰색 공의 개수가 100개였다면 흰색 공 모두 왼쪽에 있을 확률은 지난 영상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참고해보면 2분의 1을 100번 곱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대략적으로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극악한 확률을 나타냅니다. 만약 1초에 상자를 한 번 흔들 수 있다면 약 10의 22제곱년, 즉 우리 우주의 나이에 1조 배에 달하는 시간이 경과해야 딱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겨우 흰색 공 100개, 노란 공 100개로 구성된 이 상자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확률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성하는 분자들처럼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이 저렇게나 작은 확률의 사건, 즉 따뜻한 방에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얼어버린다던가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우리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죠. 차라리 로또 3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이 보다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의 본질입니다. 풀었으면 우리의 우주는 보다 더욱 가능한 확률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녀석들처럼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보다 더 높은 확률 상태로 나아간다는 말,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당연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상황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열로 동작하는 어떤 복잡한 기계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정량할 수 있다면 이 기계가 잘 동작할 수 있는지 등을 설계의 단계 등에서 미리 검증할 수도 있고, 또 순수한 과학의 영역에서도 분자들의 결합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어떤 자연현상들도 잘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가 바로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물리량으로 표현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이야말로 최후의 최후까지 살아남을 물리학 이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852년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열을 온도로 나눈 값을 엔트로피로 정의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한 모델이라고 하여 이것을 고전적 연력학에서의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를 S라고 표기하였는데 고전 모델에서의 엔트로피는 그 절대값은 알 수 없고 항상 2개 이상의 개가 비교될 때에만 그 값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비유했던 흰색 공과 노란색 공을 각각의 평형 상태인 높은 온도라는 의미에서의 온도 T-high라는 H개와 낮은 온도라는 의미에서의 온도 T-low라는 L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이 2개의 엔트로피의 값의 차이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쿠키와 마들렌이 있는데 이들의 키를 잴 만큼 큰 자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누가 몇 센티미터 더 큰지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로 잴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를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온도의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의 2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을 쉽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2개의 온도는 T-high, T-low이며 이 2개를 밀착시켜 관찰하면 온도 T-high였던 개는 점점 온도가 낮아질 것이고 온도 T-low였던 개는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공 사이의 마개를 열고 계속 흔들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공이 고르게 섞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열은 T-high에서 T-low로 흐릅니다. 이때 흐르는 열의 양을 Q라고 한다면 H계는 Q만큼의 열이 빼앗겼을 것이고 L계는 Q만큼의 열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보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어질어질하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열량이 Q만큼 빠진 T-high라는 온도를 가진 개의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항은 열량이 Q만큼 투입된 T-low라는 온도를 가진 개의 엔트로피를 의미하죠. 두 항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분자는 똑같고 앞항의 분모인 T-high의 온도보다 뒷항의 분모인 T-low의 온도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델타 S,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결과는 음수인 앞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양수인 뒷항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0보다 큰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2개에서의 열의 흐름의 방향을 관찰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열의 흐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엔트로피를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 정의하고 여러 자연현상들을 대입하여 그 엔트로피의 상대적인 값을 계산한 결과는 늘 언제나 예외 없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을 문장으로 풀었었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인 자연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설명을 위해 간단한 모델을 사용했지만 사실 이것은 수식 자체만 보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온도가 있으니 같은 열이 공급되었을 때 온도가 높은 곳보다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은 곳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 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른다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대체 저 열을 온도로 나눈 이 값이 왜 줄어들지 않는지, 즉 왜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지에 관한 본질적인 궁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루드비 볼츠만인 것입니다. 1872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루드비 볼츠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개의 엔트로피가 다음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짐을 확인했습니다. 볼츠만은 기체가 가지는 온도, 압력, 그리고 부피를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과학자이기도 한데, 이 아이디어와 같은 선상에서 그는 기체가 가지는 엔트로피라는 것도 결국 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하나하나가 해당 위치에 있을 경우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볼츠만이 정의한 엔트로피에서 오메가는 그 개 안에 속한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위치할지에 관한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뒤 이제 앞의 실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높은 온도를 대표하는 흰 공의 개 H와 낮은 온도를 대표하는 노란 공의 개 L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나 두 온도가 잘 교환된 상황, 즉 이 개 전체에 두 공이 동일하게 50대 50으로 잘 섞여서 존재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는 공 100개 중 구별 불가능한 50개의 공을 뽑아 배치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100 컴비네이션 50, 다시 말해 50 팩토리얼 곱하기 50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냥 이 정도로 많은 경우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의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와 같이 경우의 수가 최대한 많은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공이 열린 문 사이로 하나도 이동 안 하고 100% 전부 한쪽에만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 100개 중 어느 하나의 공도 뽑지 않고 배치하는 경우의 수, 즉 100 컴비네이션 제로 1인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에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정의, 즉 로그를 씌워주면 공이 이동하지 않는, 즉 온도가 아직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볼츠만 엔트로피의 값은 0임을, 공이 50대 50으로 각각 이동해서 두 공들이 잘 섞인, 즉 온도가 완벽하게 교환된 상황에서의 볼츠만 엔트로피의 값은 대략 70.3K 볼츠만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우리는 이미 관찰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두 개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두 개를 이루는 공들, 즉 온도는 점점 섞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로 엔트로피는 70.3K 볼츠만에서 0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자연적으로 0에서 70.3K 볼츠만이 되는 방향으로 열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란 결국 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확률은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천재 과학자 덕분에 볼츠만 엔트로피라는 측정 가능한 어느 특정한 양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약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볼츠만을 위대한 물리학자로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가 탄생한 77년 뒤 정보의 값을 매기고자 새롭게 등장한 정보 이론에서 셰넌은 정보의 값어치를 셰넌의 정보 엔트로피라는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의 흐름을 설명하는 볼츠만의 엔트로피와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지녔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셰넌의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일까? 그러나 단순히 시계 형태와 같다고 해서 이 두 개념을 함부로 유사하게 두는 것은 위험한 비약입니다. 그런데 이 비약에 근거를 제공할 만한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있는데요. 다음 정보우주 파트 3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인 맥스웰의 악마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의 이론을 통해 열의 본질에도 흥미를 보였던 19세기 천재과학자 맥스웰. 그는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어떠한 기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줬던 걸까요?